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모닝효에서 ASML 폭탄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선 ASML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어젯밤에 ASML 주가가 16%나 급락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향후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인텔의 캐펙스 컷, 그러니까 인텔이 투자를 안 하고, 삼성이 어드밴스 노드에서 수율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삼성과 인텔 때문에 지금 아마 가이던스를 안 좋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안 좋게 봤냐라고 보면은, 부킹이라고 하죠. 순예약 규모가 원래는 53.9억 유로였는데 26.3억 반토막이 났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텔과 삼성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중국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 이렇게 가정해 보면 ASML이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는 안 좋은데 AI 반도체도 안 좋냐? 그럼 그건 아니어서 내일 발표되는 TSMC 실적까지 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는 어제 움직였던 종목의 변화들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는 이제 찰스 수압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6% 올랐다는 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를 해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총 고객 자산이 9.9조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7% 급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객 총 자산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이게 돈이 너무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지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블랙락의 실적에도 보면요. 이 돈 보실까요? 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역대급으로 들어왔고 사람들이 지금 다 돈 싸들고 블랙락한테 나 주식 좀 사주세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렇게 돈이 넘쳐난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최근에 베팅 사이트에서 생각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좀 살펴보면 지난번에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70%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트럼프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숫자를 보면은 56대 43.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해리스가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좋던 싫던 트럼프 시대에 대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스윙 스테이트를 보면 아리조나나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났고요.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좋던 싫던 트럼프 시대에 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직전 어제죠.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 트럼프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세, 연준의 역할, 이민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달러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좀 내용을 보면요.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 비중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물리고요.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연준이 그러다가 금리 올려야 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거 말고 됐고 어쨌든 관세 매겨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이 지금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 짓고 있는데 이러면은 미시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그냥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멕시코에 지금 중국이 대규모 회사를 짓고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인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정말 인상적이네요 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잖아요. 2010년대부터 중국은 자동차를 수입만 하던 회사였는데 이거 수출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건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의 자료인데요. 잘 보시면 자동차 수출을 일본과 독일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1990년대부터 지금 와 이게 진짜 많이 했잖아요. 한 400만 대에서 500만 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보세요.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2, 3년 만에 수출하는 양의 증가 속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론적으로 중국의 지금 캐파가 4천만 대, 중국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2,500만 대 그러면 이게 1,500만 대까지 이론적으로는요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500만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관세밖에 없는데 미국이나 트럼프나 되니까 저런 말을 하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관세를 매기면은 중국이 나한테 보복하면 어쩌지? 그러면서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바이든이 뭐 나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이 잘 살았지 뭐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썼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블룸버그에서 팩트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정부 부채는 바이든 취임 이후로 7.9조 달러 증가했는데 트럼프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7.8조 증가했다. 도찐 개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의 임기 4년 아닌가요? 4년 만에 8조씩 늘렸으면은 매년 2조 달러씩 늘렸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 돈을 그냥 부채를 더 늘렸다는 얘기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부채는요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부채 한도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을 때의 숫자가 31조 달러인데요. 지금은 35.7조, 36조 달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최근 3일 동안에 지금 0.3조 달러가 늘었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진짜 대단한 나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생각에는 연준 의장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제일 널널한 것 같아. 꿀보직 아니야 꿀보직?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삐쭉 내밀고서 그냥 동전 던지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또 내가 더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좀 파월은 또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이 개하고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사실 그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가 뉴스화돼서 사람들이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13,000명 이상의 살인범들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민자들이 진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블룸버그 뉴스에서 그냥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is false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거 13,000명이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부터 다 포함해서 13,000명이기도 하고 이민자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서류가 좀 부족한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서 범죄를 덜 저지르기도 하고 미국 태생의 시민들과 비교하면은 훨씬 더 적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민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이민자들 싫어 라는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런 발표도 했어요. 미국 이민자들이 앞으로 34년까지 미국의 GDP를 9조 달러나 증가시킬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자 수가 나오잖아요. 그 고용자 수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매달 그렇게 늘어나면 1년이면 200에서 300만 명씩 늘어나는데 아니 어떻게 미국이란 한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1.6억 명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꾸준하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민 없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을 와서라도 정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여야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구조일 텐데 미국 사람들은 이민을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불법 이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이 부분을 계속 콕콕콕 찝으면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기축통화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중국이 위협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달러는 안전할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달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시대에는 달러 약세를 추구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달러 강세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좋을 때, 두 번째로는 위험할 때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달러마저 약세로 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열었던 효친클럽에서 달러 비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효친클럽에 계신 분들은 달러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자산에서 달러의 비중은 적정한 수준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 자산에 대한 비중도 계속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요. 그러나 미국 이외의 지역이 좋을지는 정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에 대한 비중을 계속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도 고민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클리어한 게 하나 있죠. 비트코인.